안녕하세요. 자, 이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서 1번 보면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자, 산재보험의 관리 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죠. 산재와 이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자,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납부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에서 피보험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산재보험은 그 근로자가 이제 산재를 당한 근로자,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건데, 산재를 입은 피해자가 되면 보험 혜택을 보긴 하죠. 하지만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라고 하지 않고, 그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이유는 재보상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자, 그 현재 10인 이상 틀렸죠? 1인 확대됐으니까. 자,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휴업급여가 없다. 휴업급여 있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요 간장은 직상해서 먹으면 휴, 유, 장.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휴업급여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산재보험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죠? 5대 산의 연고 노인에게 효과가 있다. 그죠? 5대 산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재보험, 의료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순이니까. 자, 2번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도 산재보험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죠. 직업재활급여 포함되어 있죠? 예, 직업재활. 그죠? 여기 직업재활급여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계산보험료와 정산을 해요. 자, 이거 보험료 징수법과 관련해서 나온 것인데, 이게 6회 때 한번 나왔는데요. 이게 또 나와요. 뒤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인데요. 지금 4번 16회 때 나온 것도 보면 7회 때 이미 나왔던 거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이 없는 이론이나 원칙은, 일단 과실책임 원칙이니까 바로 틀렸죠? 2번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이니까. 이제 2번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원인주의는 말 그대로 업무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해 산재를 그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그렇다면 그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오답풀이에 좀 자세히 넣어놨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이론서나 다른 데 반영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거기 업무 기인성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산재 책임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 기준에 의한 요건만 충족하면 배상해준다. 산재 배상을. 자, 직업위험이론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산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배상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직업위험 이론은 산업위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4번에서 16회 때는 산업위험 이론으로 나왔죠. 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협약 이론도 사회타협 이론으로 나왔죠. 16회 때는. 그 다음에 5번에 최소 사회비용 이론도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으로 나왔어요. 16회 때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협약 이론의 경우도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해 확실하고 신속한 배상을 보상받는 대신에
재판을 통한 민사상의 배상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자신의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회협약 이론 또는 사회적 타협 이론. 그 다음에 최소 사회 비용 이론은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가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니까 결국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짐으로써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나왔고, 그 4번에 보면 이제 배상 책임 이론이 이게 바로 과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배상 책임 이론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 5번 보면 옳지 않은 건데 9회 때 나왔네요. 무과실 책임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 맞죠?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산재 보상 심사 청구. 맨 처음 이제 자, 이거 권리구제 문제잖아요. 이거 지금 9회 때 나왔네요. 그 산재보험 우리 네 가지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 네 가지는 이제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얘는 이의 신청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심판 청구였죠. 그죠? 근데 이제 얘들은 첫 번째가 심사 청구, 두 번째가 재심사 청구. 근데 보면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심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재심사위원회라고 하려면 재심사 청구를 한다고 할 때 재자가 붙죠. 이 고용보험을 빼고 나머지는 재자가 안 붙는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심사관한테 심사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단에 하지만 그 공단 안에 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재보험 산재보상 심사위원회인 겁니다. 그건 재자가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심사 청구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한도에 대해 급여를 받는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회한다. 구상권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위권이라고도 하고 구상권. 자, 그다음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가 산재범의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동일 사유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장해급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유족급여죠. 이게 이제 국민연금하고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여기가 장애연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유족연금이고요. 국민연금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 사유, 산재인 경우에 결국은 이 산재로 인해서 산재에 해당돼야지 이게 지급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동일 사유라고 한다면 산재에 의해서 결국 그 장애나 장해를 입게 되는 경우 또는 동일 사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산재보험에서는 장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을 이제 연금에서는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산재보험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에서는 그다음 이제 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산재 때문이니까 여기는 100% 지급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100%. 아니, 100%. 유족급여도 이제 100%.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2분의 1로 지급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급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후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통상임금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받아요. 거기 산재를 입은 근로자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후가 아니라 자, 그래서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의 경우에 자신의 가입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의 신고 납부 의무가 주어지고 이 보험 거기 한번 우리 해설 좀 제가 자세히 넣어놨는데 그 산재보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 관계가 성립된다. 그죠? 가로 다 빼버리면. 그러나 임의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관계 성립일은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 그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재해 발생 당일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험료는 통상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기초한다라고 그 5번에서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근거해서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양 중인 산업재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분 휴업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이다. 산재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고용보험에서는 이제 근로자는 피보험자입니다. 자, 7번 옳지 않은 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는 의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이 있고 근데 직업재활급여는 있지만 사회재활급여가 없죠. 틀렸고 부분휴업급여가 있죠. 그러니까 부분휴업급여는 아까 6번에서 그러니까 7번의 논점에서 디귿에서 6번의 디귿의 논점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자 8번 보면 옳은 겁니다. 이번엔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가 아니라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죠. 전액 산재보험은 5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아니죠. 1인 확대되었죠.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는 들어가 있죠. 구직급여 들어가 있지 않죠. 간병급여는 들어가 있지만 여기 간병급여 여기죠. 요양급여 여기 있고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보험법의 급여죠.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도 업무상의 재해로 포함된다. 고의 과실, 고의 거기에 이제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자,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문에 제가 63조 조문 넣어놨는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 배우자와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해서 되어 있는데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면 옳은 것인데요.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우리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건 두 가지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가 겹치잖아요. 여기가 겹치는 이 겹치는 것들이 여기 장애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된다.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죠. 자, 그다음에 산재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민간사회단체는 산재보험의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도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좀 자세하게 좀 넣어놨는데, 자, 그 다음에 10번 보면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보험료는 업종별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업종별 차등률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시키는 것은 개별 실적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자, 당연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 미가입 사업자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와 비슷한 게 아까 나왔었죠? 아까 6번에서요. 근로자는 사업 사용자가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틀리게끔 나왔는데, 다시 또 여기서 그 논점 가지고 다시 된 겁니다. 자, 보험료는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로 구성된다.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몇 번입니까? 그게 6회 때 확정보험료, 계산보험료 이게 나왔었는데, 다시 15회 때 이게 등장했어요. 15회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무과실 책임주의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1번 업무상 재해 세 가지입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본래 이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사고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분리된 거거든요. 끄집어서. 자, 그 다음에 지금 12번 옳지 않은 것인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거.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5번 맞고. 그 다음에 13번 산재보험 보상급여가 아닌 것은 20회 때 이렇게 나왔네요. 상병수당이 아니죠. 자, 그 다음 고용보험법으로 가겠습니다. 1번 보면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죠. 이것도 지금 22회 때 다시 나왔잖아요. 아까. 그죠, 이거. 국민건강보험 문제 풀 때 거기서 나왔었는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의 수는 가입기간하고 연령을 모두 따지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의 이제 구직급여 소정급여의 수는 거기서는 이제 연령은 따지지 않죠. 그죠? 보험 가입기간만 따지게 되는데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 실업의 인정이란 이게 이미 또 이렇게 12회 때 나왔었네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자영업자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도. 근데 우리가 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 그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에 직업능력 개발해서 광역시로 이주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영업자가 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 그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못 받죠. 그다음 이제 구직급여 안에 있는 연장급여를 못 받습니다. 연장급여를 못 받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취업촉진 수당에서 이제 여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못 받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직업능력 거기 개발 훈련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직급여 일수가 나와요. 소정급여 일수가. 여기서는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일단 연령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입기간 만 고려를 해서 120일에서 210일까지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3번 옳은 거. 자,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맞겠죠. 그죠? 자,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산정한다. 틀렸죠. 대기기간 7일인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옛날에는 이제 시작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그 다음에 또 몇 개월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그냥 바뀌었습니다. 이제 개정 전 조문까지 해서 거기 개정 전에는 이제 3개월까지는 그 다음에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해가지고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구직급여, 연장급여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조기 재취업수당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죠. 실업급여에 구직급여 요거는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옳은 것인데 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 징수가 아니라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참고로 이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좀 넣어놨는데 그 다음에 2번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입 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금 모든을 붙여서 지금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 구직기간에 지급되지 않는다. 이거 대기기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대기기간은 아까 7일이라고 했죠. 자,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도 지금 그 조문 제가 좀 넣어놨는데 그 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이제 사업주가 단독으로 부담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는 이제 반반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고용보험의 재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보험료, 그 다음에 국고부담도 있고요. 가입자의 보험료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 5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애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거기 이제 근로자, 애술인, 그리고 노무제공자 이렇게 아예 알고 있으면 되겠고,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맞는 거고요. 그 해당 조문도 보시면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그죠? 그럼 이제 구직급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가름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옳은 것은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지금 산재보험을 물어봤네요. 그죠?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맞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회보험을 사회안전망의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1차 사회안전망이라고 하잖아요. 2차 사회안전망은 이제 공공부조 제도이고, 이런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 자,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에 적용을 받는다. 모두 다 고용 형태 및 근로시간이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애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죠. 장애급여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1급에서 14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죠? 당연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률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산재보험의 보험료율 그 업종별로 매년 고시하고 고용보험률 이제 거기 넣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5에서 2.65 이 규모별 이제 차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7번 이제 8번은요. 제가 문제를 여기다 지금 분류를 해놨거든요. 10회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자, 그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 정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할 때에는 거기 이제 임시직, 일용직, 단기간 근로계약자, 파견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1번의 경우에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여서 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건 이제 제가 해설해 놓은 것처럼 한시적 근로자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해 놓았고, 대기 기간 중에 7일 동안은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4세까지를 연소인구라고 하고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즉 제가 거기 생산 활동 가능 인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생산 활동 가능 인구를 이제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경제 활동 인구는 또 이제 그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또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이런 경우를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14세가 아니라 15세 이상의 인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현재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간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취업자이다. 맞습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 신규 진입 또는 전직으로 한 일시적 무직 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실업은 이제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마찰적 실업은 이제 이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노동시장 신규 진입 또는 이제 전직으로는 일시적 무직 상태를 말한다라고 지금 설명해놨습니다. 어떻든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 자본 형성 기회를 줄이게 된다. 그저 이제 노동자의 인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그 인적 자본 관리에서 이제 소홀하게 다루어지게 되니까요. 비정규직의 경우에. 그래서 인적 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 맞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청 발표 내용 넣어놨는데, 자,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에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 유연성 증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13장인데 사회 서비스 정책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정책은 결국 법제론에서 사회 서비스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법조문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 보면 민간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를 증진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는 규정이거든요. 2번, 3번, 4번도 모두, 특히 거기 3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거. 좋은 지문이죠. 그거. 조문, 잘 나오는 조문. 알고 있어야 할 조문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제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이렇게 틀리게끔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걸 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면 또 틀리는 거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틀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인에 우선하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2번 아동복지 정책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아동의 국외 입양을 활성화하여. 틀렸죠. 국외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간에 이제 계속 국외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더 많았던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양을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게 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아까 지금 1번은 입양특례법에서 나온 조문이고요. 자, 나머지 지금 2번, 3번은 아동복지법의 조문이네요. 3번에도 이제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영유아보육법은 제가 이제 법제론 쪽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본래 보건복지부 소관 부처의 법이었는데 지금은 교육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였던 조문들이 다 교육부로 바뀌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것이 다 교육부 장관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빈곤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주문입니다. 사실 그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법제론에서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론에서 한 지문으로 지금 집어넣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이제. 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이게 이제 19회 때 문제인데요. 제가 좀 길게 좀 해놨는데 해설 보면 이게 가다반은 본래 4번이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반은 지금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지금 틀렸다는 것입니다. 기억 보시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보전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든 기억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니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있어요. 식구들이 맴매하지 말라는 날. 그죠? 식구들이 맴매하지 말라는 날. 때리지 말라는 날. 그죠? 11월 19일이 이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 그것도 맞는, 이건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기억은 확실히 틀렸고 니은은 확실히 맞은 문장이에요. 자, 디귿.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이 문장은요. 이 문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건데, 자, 이거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자, 그 니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은 피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것도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니은과 니을은 확실히 맞는 거에 넣어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디귿이 본래 옳은 것이어가지고 답을 4번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디귿이 가다반에서는 4번이었는데 최종 정답에서 전항정답 처리가 됐어요. 전항정답 처리가 된 이유는 디귿이 본래는 맞는 문장이었는데 가다반에서는, 근데 최종 정답에서 디귿이 틀린 문장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면 니은과 니을이어야 하는데 니은과 니을이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전항정답 처리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그 니은의 이제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전에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나뉘었었는데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만 남게 되어 있는 건데요. 결국에 이전에 이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었던 것이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것이죠. 근데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왜 이걸 맞는 문장으로 처리했을까? 출제위원은. 왜냐면 이건 경과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법이 개정은 되었지만 경과 규정으로 인해서 제가 거기 보충 설명 봐보시겠어요? 부칙에 있는 경과 규정 때문인데 경과 규정
국법 시행 시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신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국법과 신법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를 할 때 부칙에 이런 명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범위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지 않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시도지사 시청구청장의 업무로 옮겨졌지만 두지 않고 거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지 않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부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다. 저는 이제 맞는 문장으로 문제를 내신 분이. 그렇지만 어떻든 이제 이게 시도지사 시청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경과 규정으로는 이제 맞을 수는 있지만 이제 출제위에서 이걸 그냥 틀린 문장으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법률 개정 사항에서 개정되어서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결국은 이건 사실 이제 길게 써 있지만 결국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청군수구청장 업무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 그 아래쪽에 보면 제가 그 오답풀이 디귿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조문으로. 자, 우리 이제 정책론 마지막 지금 강의인데요. 그죠? 마지막 강의에서는 우리 산재보험 제11장의 산재보험 제도의 이해, 그 다음에 12장의 고용보험 제도의 이해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 13장으로 분류되는 사회서비스 정책은 사실 이제 사회서비스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론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걸 이제 정책론에 내고 있어서 그건 정책론에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정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어느 사회서비스법에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제론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서비스법 그걸로 이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과 이제 고용보험인데 그 중에 산재보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이 1번도 늘 나왔던 논점이었어요. 그래서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데 업무상 재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예요. 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여기서 사업주가 주관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기억 맞습니다.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을 때 발생한 사고니까 이것도 업무상 재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과 리는 업무상 사고이죠. 그 다음 디귿,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니까 이것도 업무상 재해, 즉 출퇴근 재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과 리는 지금 업무상 사고였고 디귿은 이제 출퇴근 재해죠.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 그죠?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죠.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이 모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업무상 사고에, 그 다음에 디귿은 출퇴근 재해에, 그 다음에 리을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어서 5번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법제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몇 차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어서 빈출 내용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정책론에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책론에서 출제된 23회 기출문제를 전부 다 지금 풀어봤어요.
해설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카페에다가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카페에다 질문 남기기가 좀 어려우면 좀 부담이 되면 카페 비공식으로 문제 남길 수도 있으니 남기시고 또는 이제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 또 이제 정책론 기출 강의가 또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이론 기출 자습서로 지금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시험 보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100점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120점만 넘겨야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넉넉히 뭐 130점, 140점까지 맞아서는 합격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강의니까 또 우리 두 손으로 화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